안녕하세요. 미국의 투자 전문 업체에서 챗GPT한테 테슬라의 주가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2027년 1000달러를 부르고 있는데요. 그것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캐시 우드가 2027년에 2000달러를 불렀고 챗GPT는 1076달러를 부르고 있고, 그러니까 인간이 조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목표 주가와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조사해서 내놓은 목표 주가, 어쨌든 테슬라는 우상향을 할 것이다. 그것도 아주 큰 배수로 말이죠. 챗 GPT는 올해 연말 테슬라의 주가를 365달러로 보고 있는데요. 올해 초에 100달러 초반까지 내려갔다가 300달러 후반대까지 올라간다면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최근에 테슬라의 주가를 보자면 역시나 중국을 방문했을 때 그때부터 확실하게 파워가 생겨나면서 와 제너럴 모터스의 파트너십 체결이 되면서 그야말로 폭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중국 충전소 다음 주가 상승은 역시나 FSD에서 나오지 않을까. 최근에 테슬라 루머가 2개가 돌고 있는데 모델 3 하이랜드 한기 시트 주변 조명 사운드 그리고 FSD 상하이에서 현재 돌리고 있다 까지 확정이 난 것은 아닙니다만 루머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상하이 다음으로는 베이징, 그 다음에 강저우, 사람이 많은 대도시로 점차 확장되는 테슬라의 FSD를 우리가 곧 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FSD 같은 경우에는 북미 시장을 시작으로 중국, 북유럽, 서유럽까지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흘러가지 않을까. 북미 시장에서 16만 FSD 유저가 있는데요. 이제 테슬라의 주가가 한 번 더 종거점을 뚫어버리고 500달러까지 넘겨버리려면 중국 시장 FSD 채택률 퍼센테이지가 가장 중요할 것이고요. 여기에다가 자동차 보험도 빼놓고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결국 테슬라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소, 보험, FSD 소프트웨어까지 전기차 판매 외에도 다양한 부분에서 판매 매출이 일어난다라면 테슬라는 고 멀티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 되는 것이고요. 현재 확실하게 기가 상하이가 치고 나가고 있죠. 그 다음에 프리먼트, 텍사스, 베를린 순서가 나오는데요. 상하이는 왜 이렇게 물량도 잘 뽑고 딜리버리도 잘 되는 것일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국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을 현재 모델 Y가 먹고 있기 때문이고, 모델 Y 덕분에 많은 중국 전기차 기업들은 압박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나 니오가 540만원이나 가격을 인하시켰는데 지금 니오는 손실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가격을 떨어뜨리면 손실폭은 더욱더 커질 것이고 캐시 버닝이 일어나면서 점차 파산 쪽으로 가지 않을까. 테슬라의 가격 전쟁 역량 덕분인진 몰라도 중고차 전기차 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이제는 챗GPT 모멘트가 아닙니다. 다른 기업들이 테슬라의 충전소를 이용하기 시작한 이상 테슬라의 AWS 모멘트는 현재 오고 있다라는 점이고, 챗GPT가 되었던 캐시우드가 되었던 테슬라의 주가는 상방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루시드 에어가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가격은 문제가 아닙니다. 프리미엄 럭셔리 전기차 가격대를 보시면 포르쉐 타이칸이나 모델 S나 아우디 이트론이나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죠.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손실폭입니다. 루시드 에어는 한 대당 손실이 3억이 나오고 있는데요. 3억이라는 숫자, 이 숫자를 줄여 나가야지 주가 상승이 나올 것이고,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루시드 에어 판매 대수가 올라가야 되는데요. 현재 이 펀더멘탈이 안 좋으니까 당연히 주가는 힘이 없고 루머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 2차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갈 때 올라갔다가 그것을 유지를 못하고 힘이 없으니까 유지를 못하는 거겠죠. 그래서 꾸준하게 우하향이 되고 있는 것이 루시드의 차트인데요. 흔히 주식시장에서 이런 말들이 있죠. 인내심을 가져야지 돈을 벌 수가 있다. 최근에 루시드 감매도가 나온 것이다. 유상증자는 롱텀으로 더욱더 좋을 것이다. 기업의 펀더멘탈이 좋은데 주가가 떨어졌다. 그러면 당연히 수량을 늘려나가야 되는 것이고 버티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물론 루시드가 캐시 버닝이 엄청나게 일어나면서 마진과 손실 폭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스타트업 투자에서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고요. 지금 루시드가 수요 부분에 문제가 없다. 그렇다면 수량을 모아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인데요. 현재 이 딜리버리가 우상향이 안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든 새롭게 들어오던 딜리버리 우상향이 나와야지 루시드의 펀더멘탈이 강해지면서 남들이 말하는 버티기 모두가 되는 것이고요. 루시드 2021년 주행거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했는데요. 2023년에도 주행거리가 계속해서 길다라고 밀고 있고요. 계속해서 마력이 높다라고는 말하지만 지금 판매 대수 숫자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루시드의 경영진이 엄청나게 욕을 먹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루시드의 경영진이 그다지 뚜렷한 해결책은 보여주지 않고 있는 것이, 루시드 에어를 많이 팔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스튜디오
스튜디오를 늘리고 드림 투어라고 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인건비부터 렌트비 이 부분에서 돈이 또 장난이 아니게 나가고 있고요. 루시드가 분기당 나가는 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최근에 수혈을 받더라도 지금 이런 식으로 경영을 한다라면 금방 또 돈이 떨어질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루시드 주주분들은 희망을 루시드 경영진에서 보지 않고 외부에서 보고 있는데요. 그것이 현재 사우디, 중국, 애플에서 희망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사우디는 중국이랑 경쟁을 하지 않겠다, 협력을 할 것이다. 결국 여기서 PIF가 주도하는 비즈니스에서 뭔가 루시드가 들어가면서 호재가 뜨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데요. 사우디 정부가 최근에 중국 전기차랑 계약을 체결했고 확실하게 사우디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 노선을 택했기 때문에 루시드 역시나 희망, 돌파구는 사우디 중국 쪽에서 나와야 된다. 현재 루시드의 경영진은 굉장히 심각한 것이 맞고요. Austin, it's great to see you. First of all, welcome. And there's so many skeptics that this is for real. As you mentioned, Archer and Joby are relatively close to getting what's called a type certification for their aircraft. Archer's is expected in late 2024 from the FAA, and Joby's is expected in 2025. So after they're type certified, they can begin flying passengers on board. And you're already talking about a target ticket price of $107. Mostly, would this be getting people to the airport? Yeah, so the primary mode of transport or route that's expected initially will be the major city center to airport route. So think Manhattan to Newark Airport or Manhattan to JFK, or say like downtown LA to LAX. So 그리고 조비 에비에이션 최근에 굉장히 상승 파워가 좋은데요. 연초 대비 굉장히 많은 상승을 하였죠. 특히나 알크 인베스트의 캐시우드는 조비를 꾸준하게 매집을 하고 있는데요. 조비 같은 경우에는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서두르면 패배를 할 것이고 여유를 가지고 꾸준히 물량을 늘려나가는 것이 승리의 길이 될 것인데요. ARKX 펀드를 보시더라도 조비의 비중이 점차 올라오고 있는데요. 결국 에어택시의 시대는 올 것이고 그 시대를 여는 퍼스트 무버는 조비가 될 것인데요. 우리가 확실하게 이것이 몇 년도에 수익으로 들어간다 이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천천히 접근하는 것이 정답일 것이고요. 최근에 월가에서 다시 한 번 더 에어택시 기업들에게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목표 주가 $8를 조비에게 부여를 하고 있죠. 조비 말고도 많은 기업들이 목표 주가를 새롭게 받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 에어택시 기업들의 주목을 하신다라면 역시나 첫 번째 목표는 2024년 파리 올림픽 때 에어택시 종목들이 한번 솟아오르는 이때를 노리고 들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우선 에어택시 출시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요. 사용화 초기 부분에는 프리미엄 가격이 적용이 될 것인데요. 지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107, 꽤나 비싼 가격이죠. 그리고 한 30에서 80km 도시에서 공항까지 이런 거 전용으로 먼저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조비 외에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 기업들이랑 파트너십은 당연히 필수가 될 것이고요. 왜냐면 이것이 커넥션으로 포인트로 한 번에 연결해서 여러분들의 집까지 이동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모건 스탠리에서는 에어택시 사업 역시나 규제 부분이랑 버틸 수 있는 현금이 가장 중요하다. 이 부분에서 조비가 우월성을 가지고 가고 있죠. 사실 에어택시 난이도만 본다라면 릴리움이 훨씬 더 어렵지만 규모의 경제화 부분은 조비가 우위성을 가지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비 외에 다른 에어택시 기업들은 정말로 꿈같은 기업이 아닐까. 그나마 현실에 점차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 조비 에비에이션이고 아직까지는 조비 외에 주목할 기업은 많이 없다라고 보는데요. 우선 지금 상용화가 된 것이 아닙니다. 2024년 파리 올림픽 때 에어택시가 선보이더라도 조비가 돈을 버는 것은 더욱더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비 투자는 꽤나 긴 여정으로 잡아야 될 것이고 이 부분에서 지치지 않으려면 스피드감을 빠르게 가져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안녕히 들어가세요.